77만원. 오늘은 이야기는 이 숫자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내년에 코인으로 600만원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00만원을 벌었습니다. 2년을 합치면 번 것도 잃은 것도 없는 정확히 본전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나오는 세금이 77만원입니다. 번 돈은 없는데 세금도 영원이 아닌 겁니다. 77만원을 내야 돼요.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국회에서 경제부총리가 일단 시행하고 필요하면 보완하겠다, 이런 약속이 77만원을 없애줄 수가 있는 건지, 오늘은 그 보완이라는 두 글자를 끝까지 따라가 볼 예정이고요. 회의장에서 실제로 오간 말부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구현철 경제부총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내년 시행 더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총리의 답은 분명했는데요. 올해 말까지만 유예하기로 돼 있고 현재로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단 내년에 시행을 해보면서 제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다라고요. 뉴스원, 파이낸셜 뉴스, 헤드럴 경제까지 여러가지 언론이 같은 내용을 똑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확히 뭐가 시작되냐, 딱 필요한 만큼만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이 1년에 250을 넘게 되면 이 넘는 부분에 세금 22%가 붙습니다.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숫자인데요. 그리고 이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는 항목으로서 분류가 되는데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큰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을 담는 분류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이 소득만 따로 계산해서 22%를 끊는다는 점이고요. 이런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부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해 안에서는 번 것과 잃은 것을 합쳐서 계산을 해줍니다. 한 해 동안 A 코인으로 500만원을 벌고 B코인으로 300만원을 잃었으면요, 그 해 소득은 200만원이고요. 250만원이 안 되니까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크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이 계산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만 그렇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 77만원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27년 손실 600만원은 세금이 없는 대신 거기서 끝입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2028년의 수익 600만원은 앞에 손실과 상관없이 그 해 소득으로 잡힙니다. 6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면 350만원, 여기에 22%를 곱하면 77만원이죠. 계좌는 본전인데 세금은 77만원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한 해의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빼주는 제도를 2월 공제라고 하는데, 내년에 시행되는 법에는요, 이게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김상훈 의원이 회의장에서 파고들었습니다. 아니, 미국이나 영국, 호주 같은 나라들은 코인 손실도 다음 해로 넘겨가지고 2월에서 빼준다, 이런 지적을 남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답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부총리의 답은 세 갈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자본이득세라는 별도 체계로서 과세하겠지만 우리는 그 체계가 아니다. 여기서 자본이득세란 자산을 사고 팔아가지고 남긴 차익만 따로 과세하는 전용 체계를 뜻하는데요. 우리는 그 대신에 기타 속으로 분류해서 20% 분리과세를 하면서 공제를 적용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식 투자도 지금 2월 공제가 안 된다라고요. 세 번째로 자본이득세 체계로서 가고자 한다면 이 코인만 볼 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세 갈래의 답변 중에서 그냥 들으면 원론처럼 들리죠. 근데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보완이라는 단어의 실제 크기가 보이기 시작을 하실 텐데요.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보완은 사실상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 번째로 250만원인 공제 금액을 올리는 거, 두 번째로 2월 공제를 새로 넣는 거, 세 번째로 아예 기타 소득이 아니라 자본이득 체계로 바꾸는 거. 근데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소득세법이라는 법률에 적혀있는 내용이란 점입니다. 법률에 적힌 내용은 정부가 지침이나 시행령으로 바꾸지 못하죠. 국회에서 개정안이 표결을 통과해 바뀌고, 반대로 시행 쪽은 이미 통과된 법의 시행 시점까지 적혀 있다 보니까 새로 표결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고 보완하겠다, 이런 문장들은요, 앞쪽은 표결이 필요 없는 일이고 뒤쪽은 표결이 필요한 일입니다. 같은 문장 안에 무게가 전혀 다른 두 가지 약속이 들어있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세 가지 보완이 각각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 답변에 하나씩 대입해서 견져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이 자본이득 체계 전환인데요. 부총리는 여기에 자본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고, 코인 세금 하나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주식 펀드까지 나라 전체 투자 세금 틀을 다시 설계하는 이런 문제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재작년 말에 금융투자소득세라는 큰 틀을 만들었다가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없앤 적이 있었는데요. 그 논의를 다시 여는 순간 시간은 해 단위로 늘어나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2월 공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답이 주식도 2월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였는데, 이 한 문장이 왜 중요한지는 잠시 뒤에 제 판단과 함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공제 금액인데요. 이 흥미로운 부분인데 답변에서 공제 금액을 올리는 문제만큼은 어렵다는 말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다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공제 금액과 관련된 이야기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 11월, 지금부터 1년 8개월쯤 전에 국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그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없이 공제 한도를 250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자, 이런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임위 표결 직전까지 추진을 했었는데요.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전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시행을 미루자고 했던 쪽은 당시 정부랑 여당이었고요. 민주당의 5천만 원 안건은 그 유예안에 대한 반대 제안이었습니다. 결국에 그해 12월 국회가 시행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미루는 것으로 의결을 하면서 5천만 원 관련된 안은 실현되지 않고 사라져버렸는데요. 그리고 올해 4월달 이때도 공제액을 5천만 원으로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나라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부총리가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나라의 예시로서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을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지금까지 제도를 실제로 보시면은 그 사정이 전혀 다른데요. 일본은 코인으로 번 돈을 잡소득이란 항목으로 분류해왔었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기타 소득과 비슷하게 이런저런 소득을 담는 항목인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분리과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전부 합산해서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종합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많이 번 사람은 최고 55% 가까이 소득 세금 냈습니다. 손실 2월 공제도 안 됐었고요. 우리가 내년 시작하는 22% 분리과세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제도를 일본 투자자들은 여태까지 견뎌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본이 지금 제도를 바꾸는 중이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겠죠. 이달 15일 일본 국회가 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세금도 최고 55% 종합과세에서 주식이랑 똑같은 20% 수준의 분리과세로 낮추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개편안에는 손실을 3년 동안 다음 해로 넘겨서 빼주는 2월 공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NHK를 포함해가지고 인용한 국내 보도에 따르면은 이 새로운 세제의 적용 시점은 2028년부터가 될 전망인데요. 그럼 이제 두 나라의 날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27년 1월 분리과세 22%, 2월 공제 없어요. 일본은 2028년 분리과세 20%에 3년 2월 공제를 붙인 제도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1년 차이로 두 나라가 거의 같은 제도에 서게 되는데, 이 다른 건 사실상 한계입니다. 바로 2월 공제인데요. 저는 답변에서 2월 공제의 순서가 뒤로 밀렸다는 신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근거는 주식도 2월 공제가 안 된다는 그 한 문장이고, 그동안 주식과의 형평성이라는 말들은 투자자들이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때 쓰던 논리였습니다. 이 국내 주식은 대부분의 개인분들께서 매매 차익이 사실상 비과세인데 왜 코인만 과세하느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형평성인 논리가 반대 방향으로 쓰였습니다. 주식도 안 되는 2월 공제를 코인에만 넣어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막는 쪽 논리로 쓰이고 있다는 건데, 형평성이라는 같은 단어가 요구될 때 쓰이고 거절할 때도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답변 구조가 유지되는 한 2월 공제는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까지 함께 묶인 자본시장 전체의 문제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거는 경제부총리가 스스로 종합 검토라는 조건을 붙인 새 후보 가운데 가장 느린 길과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시행 이후에 반발이 커졌을 때 정부랑 여당이 실제 꺼낼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는 공제 금액이라고 봐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두 후보가 뒤로 밀리면 남는 후보가 앞으로 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여당이 그 안건을 직접 설계해본 당이기 때문에 2024년 5천만 원 공제안을 표결 직전까지 끌고 갔던 당이 지금은 정부랑 여당이 돼서 예정대로 시행을 말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유예를 주장하던 당의 의원이 유예 연장을 물어봤습니다. 이 자리가 정확히 뒤바뀐 채로 같은 논쟁이 돌아오게 된 건데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봤던 안건은 다시 꺼내기가 쉽겠죠. 명분도 문서도 이미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전망은 시행은 예정대로 가시되 내년 1월달에 시작이 되면서 보완은 한꺼번에 오지 않고 순서대로 오면서 그 첫 번째 순서는 2월 공제가 아니라요, 공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는 제가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법 개정의 크기가 다르죠. 공제 금액은 법에 적힌 숫자 하나를 고치는 개정이고요. 2월 공제는 기타 소득이라는 분류 안에 다른 기타 소득에는 없는 장치를 새로 만들어 놓는 개정이에요. 이 개정 자체가 좀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체계 전환 자체가 자본시장 세금 전체를 다시 짜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두 번째로 공제 금액만 유일하게 표결 직전까지 가본 전례가 있었고, 그 설계자가 지금 민주당입니다. 세 번째로 2월 공제량 체계 전환에는 답변에서 이미 어렵다는 방향성의 말이 붙었었지만요, 공제 금액에는 아무 말도 붙지 않았기 때문에 250만 원 공제 금액 한도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6월달 들어서자마자 암호화폐 시장 무려 6일 연속으로 강력한 낙폭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는요,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에도 수익 실현을 낼 수가 있었고,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했었는데요. 시장 대비 강력한 종목을 선정을 하면서 여기서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 가격을 지정한다, 이 단순한 한 가지 원칙대로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힘은요, 남들 손실 보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봐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줬습니다.
실제로 6월 1일 진입했었던 파이버스라는 코인은요,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 자체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들이 있었고, 제가 가장 눈여겨보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이 확인됐죠.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까지도 들어온 흐름 감지되자마자 커뮤니티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이 추천드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강력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빠르게 수익 안겨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제가 눈여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웹3 테마,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이 강력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따로 포트폴리오에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익 본 아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었어요. 이렇게 흐름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음봉에서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양봉에서 팔고 나오는 이런 스킬들이 유효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수익에 성공을 했었고, 카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AI 테마로서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서 오히려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으로서 목표로 잡게 되신다면 시장의 반등 국면, 그리고 단기 알트코인들 목표로 진입하신다면 큰 어려움 같은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주 매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잘 난다? 이건 아닙니다.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나만의 방법들을 찾으셨다면요, 그냥 그 방법을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 생각보다 시장 자체가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시다면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서는 저희 채널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